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이건 뭔지 또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요. 일단 네. 반려동물 보유세가 뭔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유세는요,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 동물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유기견 센터에 이제 운영비가 너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유기동물 개체수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한 몇 년 전까지 10만 마리였다가 네. 작년까지 12만, 13만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거의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0억까지도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어디에 그래서 쓰여지게 되는 겁니까?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입양이나 혹은 안락사하는 모든 비용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연간 200억이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비용을 예. 그러면 반려동물을 둔 가구에서 보유세를 내서 그걸 네. 이제 일종의 채우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사실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입양을 할 때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의 세금을 내서 부담을 하게 되면 훨씬 합리적으로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보유세라고 하는데 네. 마리당 보유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면은 이제 반려동물을 둔 가정에서는 어떤 네. 경우에는 2마리, 3마리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려동물의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다 반려동물에 모두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반려견에만 먹이는 건지 두당 먹이는 건지. 예. 해외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개가 가장 많고요. 고양이에 있어서는 개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예. 10만 원에서 좀 맹견인 경우에는 좀 비싸거나 혹은 이제 유럽의 제도들은 한 마리였을 때는 한 10만 원이었다가 예. 2마리, 3마리로 늘어나면 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은 동물복지에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 동물을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것이다. 예.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 그 늑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흡사한 사회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를 짓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왜 들개 관련해서 것도 유기된 동물들이 여러 무리를 사회를 이루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우리가 들개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의 경우에는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요.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동물을 한 마리 키우더라도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역사적으로 마련한 것이죠. 근데 뭐 해외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좀 네네.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반려견에 한 마리당 10만 원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유럽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많은 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여기에 전제로 붙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세금이 결국에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복지, 반려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시는 조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예. 해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거둔 세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동물에 관련된 경찰이 따로 있거든요. 경찰요? 동물 학대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또 동물보호센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거나 혹은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편견이 있잖아요. 예. 좀 질병이 있을 것이거나 버릇이 나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반려동물에 입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데도 사실 이게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잘 마련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처음에는 많은 돈을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이 있어 10만 원 그 이상을 부과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내라고 하면 지금도 네. 유기동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 유기동물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유기행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걱정도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 어떠세요? 그래서 우려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동물을 더 사랑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가난하신 분이든 부자이든 이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잘 키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러는 방식으로만 유기동물이 더 늘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부가가치세도 지금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법안도 막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 1년에 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책임감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물론 네. 이제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일종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지킨다. 그런 네.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려동물의 어떤 문화를 좀 성숙시킬 만한 어떤 제도적 네. 보완책 같은 것도 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사실은 이 반려동물 관련한 제도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화가 그러니까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이런 것들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처음엔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동물을 키우기 전에 사전 입양 교육을 시키자라는 제도들도 지금 막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동시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유기에 관련된 처벌 강화도 계속 정부에서 그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다 보면 문화가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드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가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데 네. 단속할 방법은 없는 상황.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유럽 같은에서도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잠깐 폐지가 되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근데 사실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등록을 마이크로칩으로 일괄적으로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몰래 키우거나 불법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들어서게 되니까 등록도 완벽하게 되고 유기도 줄어들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다시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등록제를 좀 마이크로칩화로 이뤄나가는 것에 관련해서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사람의 인식이 많이 발전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도적 보완을 좀 꼼꼼하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기다려보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 4325님께서요. 반려동물 네. 세금 걷는다면 의료보험도 적용시켜줘야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언급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연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금을 낸 것으로 예를 들어 반려동물 진료비 부분에서 어떤 것들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또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네. 분명히 어떤 제도를 보완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꼭 이번 정부 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기동물과 관련돼 있는 비용에 일종의 네. 목적세 성격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유세를 걷는다면 이제 그런 데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네. 지금 뭐 1년에 5만 원 이 정도 걷어가지고 의료보험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농식품에 용역하는 걸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여기에는 얼마 정도를 걷어서 얼마 정도를 쓸 수 있는지에 관련한 경제적인 분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용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네, 가지고는. 저도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동물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예를 네. 들어서요. 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의료보험을 지금 우리 의료보험 내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내는 것처럼 의료보험을 매월 납부하고 그리고 보유세까지 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수용성이 있을까요, 제도에? 근데 보험료를 또 내면서 보유세까지 내게 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사실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따로따로 내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진 않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일단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반려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의견 제출 요청이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저한테요? 예. 뭐 단체 아니요,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농식품부 하고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계속 의견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여러 동물단체도 의견을 달라고 하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